요요네 이노, 조선왕 영상 3편을 한 달 넘게 올리지 않은 것이 사실이더냐? 네, 아니 근데 진짜 바빴습니다. 광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팀원들 손목도 아프다고 하고 하필이면 또 그 타이밍에 디아블로가 새로 나와가지고. 닥쳐라 이놈! 구독자들이 이토록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데 돈에 눈이 멀어서 광고나 만들고 게임이나 처했다는 것이냐?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이거 실록이 이게 양도 엄청 많고요. 하루하루 일자별로 다 뒤져봐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놈이 초심을 잃었구나. 예?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제가 진짜 개처럼 영상 만들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 죄가 매우 크다. 구독 취소형이 마땅하다. 아닙니다. 제발 지금 바로 만들겠습니다. 3, 4일 정도 밤새면 영상 하나 뚝딱 뽑습니다. 제발. 아니 안 됩니다. 안 돼. 제발. 안 돼.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본은 무릎 꿇은 채로 읽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신 조선 왕들의 실제 인성과 사생활 에피소드 3탄. 오늘은 중종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일단 조선에서는 안 그래도 왕이 되지 못하는 왕자의 목숨은 위태로운 판인데 형이 연산군이다? 안 무서울 수가 없죠. 정사실록의 기록은 아니지만 영조 때에 지어진 국조기사에는 이런 썰이 적혀 있습니다. 중종이 왕에 오르기 전 진성대군이었을 때 항상 형인 연산군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을 갖고 살았는데 반정이 일어나던 밤에 반정 세력은 진성대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집을 군사들로 에워쌌다고 하죠. 그런데 난데없이 군사들이 집을 에워싸자 진성대군은 결국 형이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냈구나 싶어서 홧김에 자살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러자 후에 단경 왕후가 되는 부인 신씨가 남편을 말리면서 말하기를 군사들의 말머리가 우리 쪽을 향해 있으면 우리를 죽이기 위해 온 것이지만 만약 말머리가 바깥쪽을 향해 있다면 대군을 호위하기 위한 것이니 일단 말머리의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라면서 기지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역시나 말머리가 바깥쪽을 향해 있었고 그날 밤 반정은 성공하고 자결하려던 진성대군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단경 왕후는 정말 생명의 은인인 셈이죠. 또한 중종실록 39년 11월 15일자 기록에는 아예 중종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사관의 평가가 박제되어 있는데요. 상은 인자하고 유순한 면은 남음이 있으나 결단성이 부족하여 비록 일할 뜻은 있었으나 일을 한 실상이 없었다. 좋아하고 싫어함이 분명하지 않고 어진 사람과 간사한 무리를 뒤섞어 등용하여서 재위 40년 동안 다스려진 때는 적었고 혼란한 때가 많았다. 실록대로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중종에 대한 통념대로 살짝 우유부단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종은 그렇게 총애하던 신하 조광조에게 사약을 내릴 때는 굉장히 단호했던 것 같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신하들이 조광조를 더 벌주자는 청을 하지 않았는데 문득 사약을 내리라는 분부를 하였다. 전일에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고 하루에 3번씩 뵈었으니 정의 부자처럼 아주 가까울 터인데 하루아침에 변이 일어나자 용서 없이 엄하게 다스렸고 이제 죽인 것도 임금의 결단에서 나왔다. 조금도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예전에 비하면 마치 두 임금에게서 나온 일 같다. 중종은 또 기만로에게도 후에 사약을 내리는데요. 조광조와 기만로의 공통점은 바로 외척들에 의해서 왕권을 위협한다는 혐의를 받은 인물들이죠. 그럴 만도 한 게 중종은 어렸을 때부터 개무서운 형 때문에 PTSD가 오지게 왔다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누군가 왕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금이라도 들면 냉혹한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 상당히 미화됐을 것 같긴 하지만 반정 세력으로 인해서 쫓겨난 단경 왕후와 중종이 서로를 그리워했다는 인왕산 치마바위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새로 왕비가 된 장경 왕후 윤씨가 일찍 사망하고 국내에서 다음 왕비를 누구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을 때 신하들 사이에서는 단경 왕후를 복위시키는 방안도 실제로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종은 그렇게 그리워했다는 단경 왕후를 끝끝내 복위시키지 않았고요. 결국 새 왕비 자리는 조선 역사상 가장 큰 권력을 휘둘렀던 여성 문정 왕후에게 돌아가죠. 자신의 아들인 이환을 세자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문정 왕후는 중종이 죽은 후에 인종이 즉위하자 위태로운 궁궐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나 인종의 성품은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정사의 기록은 아니지만 후에 지어진 을사 전문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죠. 어느 날 대비가 홀로 된 자신과 약한 아들을 보전하기 어렵다는 말을 내리니 임금이 그 말을 듣고 미안함을 이기지 못하여 아침 처마에 더운 햇볕이 쪼이는데 땅에 오랫동안 엎드려서 대비를 위안했다.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지 못했다면서 왕한테 불편함을 호소하는 새어머니를 위로하려고 한여름 땡볕에 엎드려서 노여움을 푸시라고 간청했던 인물이 바로 인종인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종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문정왕후의 바람대로 그녀의 아들 명종이 왕위에 오르죠. 이때 명종의 나이는 겨우 12살, 당연히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으로 권력을 갖게 되죠. 실록에서 이 문정왕후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윤비는 천성이 어미하여 비록 상을 대하는 때라도 말과 얼굴을 부드럽게 하지 않았고 수렴청정한 이래로 무릇 일을 계획하는 것도 모두 주상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다. 문정왕후의 그늘 아래 있던 명종은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가 매우 극심했던 모양입니다. 실록에는 이런 내용도 있죠. 상의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서 어김없이 받들었으나 때로 후원의 외진 곳에서 눈물을 흘리었고 더욱 목노와 울기까지 하였으니 상이 심혈증을 얻은 것 또한 이 때문이다. 명종은 쌓인 게 많았는지 문정왕후가 죽자 권력을 누리던 외삼촌 윤원영부터 궐에서 내쫓아버리고요. 이제 좀 왕으로서 일 좀 하나 싶었는데 병에 걸려서 2년 뒤에 죽게 되죠. 명종의 하나뿐인 아들이던 순회세자도 13살에 죽었기 때문에 명종이 평소 총애하던 조카인 이균, 즉 선조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명종이 선조를 총애하던 이유에 대해서 부계의 기문에는 재밌는 썰이 적혀 있는데요. 명종이 살아생전에 어린 왕손들 몇 명을 불러다가 너희들 머리가 큰지 작은지 알려고 한다면서 익선관을 벗어서 써보라고 했답니다. 이에 왕가의 아이들이 익선관을 쓰면서 좋다고 신나했는데 선조만 유일하게 익선관을 받들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어전 앞으로 갔다고 하죠. 그러더니 이것이 어찌 보통 사람이 쓰는 것이오리까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 순간 아들이 없는 명종이 선조를 원픽으로 찜했다는 것입니다. 선조는 보통 무능하고 비겁했던 왕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어쨌든 어린 선조는 생각이 좀 있고 눈치도 있었던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선조가 무능하지 않았다는 학계의 주장도 있기 때문에 능력이나 왕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문헌에 적힌 선조의 성격 정도만 짐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연려실 기술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선조가 어느 날 자신이 쓰던 활을 잃어버렸는데 이 왕의 활을 주운 사람을 관리가 잡아왔다고 합니다. 관리가 임금의 활을 주었으면서도 관아에 가져다 주지 않은 죄를 물으려고 하자 선조는 나서서 아니 내가 잃어버렸으니까 당연히 그걸 주운 사람도 있는 거지 하면서 이 백성을 돌려보냈다고 하죠. 또 선조실록에는 선조의 검소함을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왕은 성품이 간략하여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사치 즐기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며 한 끼에 여러 가지 음식을 먹지 않았고 의복은 늘 깨끗한 것을 입으니 비빈과 궁인도 감히 사치스러운 옷을 입지 못하였다. 또한 후대의 문신이었던 정재륜이 지은 공사견문록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선조의 딸인 정수공주가 본인 집에 마당이 좁아서 옆집에서 하는 말이 다 들린다면서 아빠에게 옆집을 그냥 사버릴 수 없겠냐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자 선조는 소리는 작게 하면 들리지 않는 것이다. 마당이 굳이 넓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사람의 거처는 무릎만 들여놓으면 족한 것이니라 하면서 딸을 돌려보냈다고 하죠. 임진왜란 때 도성을 버리고 도망친 일 때문에 비겁한 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지만 역사학계에서는 선조에 대해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죠. 아무튼 여러 문헌의 검소함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선조는 본인이 몸소 실천하면서 신하와 자식들에게도 검소함을 강조하던 왕이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실록은 보면 볼수록 우리 조상들이 엄청난 기록 덕후라는 생각과 함께 왕가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진짜 피곤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조만간 4편을 만들게 만든다고. 교양 만두였습니다.